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신고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길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점검만 대충 하시면 장부는 올바르게 아마 작성이 된 상태이실 거예요. 그래서 장부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다면 신고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물론 신고로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나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고서를 보면서 내가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좀 볼 수 있는 게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랑 신고서를 어떻게 보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 뭐냐? 제가 아까 도입부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장부에 입력한 거래 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만을 뽑아서 넣어놓은 게 부가세 매출 매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카드 쓴 것 중에 부가세가 없는 거 이런 거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접대비 같은 거 아마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접대비는 저희 그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로 썼다면은 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거 발급받았다면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는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거래들만 모아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어떨 때 유용하냐면 그 내가 신고서를 봤는데 뭔가 분명히 난 장부에 요거를 기재한 것 같아. 간편장부, 복식장부에 기재를 했고 내가 간편 복식장부에 갔는데 이게 그 거래가 있어. 근데 이상하게 신고서에 없어. 그럴 때 볼 수 있는 게 부가세 매출 매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 얘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다면 왜 안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시면은 오케이지만 모르시면 저 이제 문의 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비교를 하실 게 내가 신고서를 보기 전에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랑 그 장부를 같이 보시면은 어떤 게 부가세 신고에 포함이 되고 어떤 게 빠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조금 어렵잖아요. 일일이 다 보기가. 그럼 먼저 신고서를 보세요. 신고서를 보고 내가 이렇게 장부 기재한 게 맞아 해서 오케이 했으면 사실 부가세 매출 매입장까지는 가실 필요가 없는데 가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검증을 어떻게 하냐? 아니면은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간 금액이 어떤 거래들이 들어갔는지 궁금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부가세 매출 매입장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가세 매출 매입장은 어디 있냐면 저희 쪽 메뉴에 조금 숨겨져 있어 잘 못 찾을 수 있는데 부가가 서비스에 수입비용 거래처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왼쪽 끝, 오른쪽 끝 잡고 누르시면 신고 기간에 대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매출이랑 매입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 매입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실 수 있고 신고서에 어떤 거래가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신고서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어떤 거래가 빠졌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 비교는 장부랑 부가세 매출 매입장을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거래가 빠질 수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하신 거래 중에 그 거래처가 기타 거래처이거나 지불 방법이 기타 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세라고 적혀있는 란이 0인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면세거래 금액은 나올 수 있는데 면세거래가 나온다고 해도 매입세 불공제이기 때문에 뭐 크게 근데 매출 같은 경우는 면세 매출로 해서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신고할 땐 물론 그 계산은 빠져 있지만 밑에 따로 들어가는 란이 있고요. 근데 이제 비용 같은 경우를 많이 물어보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비용 고정자산 메뉴에서 거래처가 기타 거래처이거나 지불 방법이 기타 영수증 또는 부가세가 0인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걸 설명드리는 게 예전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그 신고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는 장부 작성 다 했고 장부 비용에 분명히 제가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왜 신고서에 0이라고 나오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왜 0이라고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비용 메뉴에다가 기타 영수증으로만 다 기재를 해놓으신 거예요. 기타 영수증으로 여기에 기타 영수증으로
이렇게 현기 이런 게 기타 영수증, 기타 영수증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세금계산서 가시면 안 되고요. 적격증빙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으셔야지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이렇게 받으셔야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말인즉슨 만약에 예전에는 안 받으셨다면 향후에는 적격증빙을 챙기시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신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기타 영수를 받았다라고 하시면 기타 영수를 입력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대신에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이걸 알고 신고서를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조금 더 응용을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장부를 안 썼어요. 지금 신규 가입자라서 장부를 하나도 안 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장부 작성을 하기에 앞서서 이 강의를 먼저 보고 쉽나 어렵나 보고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타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인즉슨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기타 영수증 거래는 포함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용에 기재하시는 거래 중에 기타 영수증 거래는 부가세 신고를 끝나고 나서 수기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타 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포함을 시키시더라도 지금 당장은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작성을 해도 무방합니다. 신고 먼저 마치시고 그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장부 작성 신규로 하시는 분들 빠르게 하시라고 팁을 몇 가지 드렸죠. 첫 번째, 원천세 신고는 했더라도 다 했다는 전제하에 인사급여 메뉴는 나중에 작성이 된다. 두 번째, 복식장부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계좌에 있는 매출이나 비용은 다 작성을 해야 되지만 계좌 거래 내역 일일이 작성에는 입금 출금 메뉴는 나중에 정리하셔도 된다. 네, 두 가지 팁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영수증 거래, 비용 메뉴나 부정자산 메뉴에 기타 영수증으로 받은 거래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나중에 부가세 신고 끝나고 작성하셔도 무방하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팁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팁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확인하실 거는 부가세 매출 매입장 안에 있는 게 어떻게 신고서로 보여지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이 PPT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장부에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면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PPT 자료가 되게 좋은 게 이게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거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의 거래가 다 같은 거래고 다 같은 거래로 이렇게 금액이 산출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를. 그래서 PPT 자료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예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 매출 100만원, 현금 영수증 매출 200만원, 카드 매출 300만원, 종이세금 계산서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는 장부 거래는 이제 기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인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 보시면은 이 거래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먼저 항목이라는 란,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대금 수령 방법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종이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의 세금 계산서가 있고, 카드 매출 있고, 현금 연수 매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금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기타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고, 이 항목별로 볼 수 있는 게 전체라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들어가 보시면 세금계산서 매출별로 보실 수 있고요. 카드 매출별로 보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목 같은 경우는 작성하셨다면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실 건 제가 4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에 동그라미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의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같은 경우는 전자로 했으면 O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계산서를 다 전자로 받았다라고 하시면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로 필터링 해보셨을 때 전자에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자에 동그라미가 만약에 안 돼 있다, 내가 전자로 다 발행한 게 맞는데 그러시면 장부 가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정 누락분이 있습니다. 예정 누락분이 뭔지 이게 좀 말이 누락이라고 됐으니까 뭔가 겁부터 나는 단어인데요. 예정 누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정 신고를 했어요. 예정 고지를 받아서 고지세액을 납부한 게 아니라 예정 신고를 한 겁니다. 예정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예정 신고 안에 내가 매출을 까먹고 그걸 못 신고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예정 신고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그걸 예정 누락분으로 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정 신고할 때 내가 만약에 매입을 일부 못 넣고 신고를 했다라고 하시면 그건 확정 신고할 때 또 추가로 넣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장부에 지금 현재 입력한 거래 중에 이렇게 예정 누락분으로 잡혀있는 거래가 있으면 O 표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정 신고를 하신 분들만 여긴 동그라미 나와야 되는 거고 예정 신고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 여기 동그라미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예정 신고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와 있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서 동그라미 풀고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혹시 동그라미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저희 쪽으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충은 적어놓긴 했어요. 방법을. 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예정 누락분으로 잡으시고자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있으시면 꼭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이랑 7번인데요. 6번이랑 7번은 결국은 공급가액 부가세인 거예요. 공급가액 부가세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가 이렇게 10%가 일치를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과세랑 면세를 겸용하시는 분들은 이 공급가액이 좀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면세 매출이 더해진 금액으로 6번이 나타납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매출은 합계가 다음 신고서 보시면은 신고서상에 괄호 9번의 금액이랑 이렇게 일치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일치를 해야 되고 이거는 또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공급가액 10%가 매출세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급가액의 10%를 무조건 한 금액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간편장부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기재를 쭉 하시니까 단수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약간 차이가 좀 나요. 여기 보시면은 378114인데 37812 해가지고 얘가 10% 하면은 약간 뭐 이런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단수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 차이 같은 경우는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건 계산 구조상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크게 물론 차이 나면 그 문제가 있겠지만 뭐 이런 차이, 뭐 10원 차이 이 정도는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곱하기 10을 얘 곱하기 10을 해서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장부는 근데 부가세를 다 합계한 금액이에요. 부가세를 다 합계한 금액이 아래 나오는 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 요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입 같은 경우는 제가 거래를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볼 게 뭐가 있냐면 간이영수증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영수증이 있으니까 거래가 5건이지만 부가세 매출매입장을 가면은 4건밖에 없죠. 왜냐면은 간이영수증 같은 경우는 기타영수증이기 때문에 기타영수증은 당연히 매출매입장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신고서가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그때 부가세 매출매입장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출매입장 보면 부가세 신고에 포함되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문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검증을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드릴 거는 필터링 하는 거는 아까 매출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증빙별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이렇게 지불 방법별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이 불공이라는 표시인데요. 이 불공이라는 표시는 뭐냐면은 불공제 약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불공제 거래가 여기에 찍히냐? 그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부가세 신고서에 카드로 쓴 것 중에 불공제는 아예 거래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세금 계산서로 한 것 중에 불공제 되는 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다음 페이지 신고서를 보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카드 매입세 공제 받는 거는 카드나 현금영수 매입세 공제 받는 거는 괄호 14번에 그냥 합계로 퉁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아예 공제받는 금액만 딱 애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먼저 수치분으로 찍힌 다음에 나중에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빠집니다. 만약 불공제가 되는 게 있으면. 거래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접대비를 지출을 했다. 내가 접대를 하고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 근데 나는 접대비를 지출하고 나서 카드로 결제를 했다. 접대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요 아예 기타공제 매입세액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금액이. 근데 만약에 접대비로 지출을 한 게 있는데 거래 상대방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라고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괄호 10번에 포함이 되었다가 16번으로 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입세 여기 최종 차감계는 똑같아요. 괄호 17번은. 결론은 똑같은데 세금계산서 거래는 넣었다가 빼지는 형태인 거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는 아예 애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그 원리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결론은 이 불공으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거래 중에 불공제되는 게 있을 때만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 나왔다가 불공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빠지는 경우예요. 근데 카드나 현금 영수증 중에 접대비로 쓴 게 있다라고 하면은 아예 매출 매입장에 없는 겁니다. 거래가 그냥. 그래서 그게 약간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제 아까 전에 제가 장부 체크하실 때 의제 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에 동그라미 체크하시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거래가 있으면 동그라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적어놨고 여기 보시면은 괄호 4번 같은 경우가 음식점업 명의하는데 재료를 구입하고 원재료 그거를 계산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면세품.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제 매입세 공제 거래를 받아야 됨에도 그러니까 받는 사업자가 맞고 나는 원재료 중에 원세품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 가셔서 의제라고 동그라미가 맞게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한 다음에 장부로 가셔도 돼요. 왜냐면은 장부는 일일이 지불 방법을 다 클릭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보기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출 매입장에 오셔가지고 내리시면서 내가 의제로 이거래 이렇게 원재료 부재료 체크되어 있는 것 중에 이게 계산서나 뭐 면세가 맞아, 면세 거래야 맞아. 그러면은 의제가 되어 있나 이러면서 동그라미를 점검해 보신 다음에 안 되어 있으면 그때 장부로 가셔서 체크해 주시는 것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통 매입세액 공제 거래인데요. 이건 조금 개념이 어려워요. 이건 일단 첫 번째, 과세랑 면세를 겸용하시는 분들한테만 나타나는 겁니다. 과세랑 면세를 겸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과세사업자라든지 간이과세자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과세랑 면세를 겸용하시는 분들 중에 과세랑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쓰시는 분들은 저희 장부에 보시면 지불 방법 체크하실 때 공통 매입세액 공제 거래입니까? 체크하시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걸 체크하셨을 때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가 과세랑 면세를 겸용한 게 맞으면은 동그라미 표시 냅두셔도 되고요. 아니라고 하면은 X라고 하면은 장부에 가셔서 그 체크를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신고서는 사실 보는 방법은 거의 매출 매입장이랑 유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자랑 예정 누락은 동일하기 때문에, 매출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 텐데, 뭐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으셨으면 전자라는 데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 거고, 예정 누락은 예정 신고했는데 요 매입을 빠뜨리고 신고를 했으면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를 안 하셨는데 여기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면 이상한 거니까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다른 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가끔 문의, 이거는 거의 문의를 안 하시는데 가끔 문의하시는 게 요 괄호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금 문의가 가끔 와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세금 계산서인데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 케이스는 아니고, 과세랑 면세를 공통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금 왜 찍히나요? 이런 걸 물어보세요. 왜 이거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왜 생기냐면은 이 과세랑 면세를 겸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장의 전기세 이런 거는 과세랑 면세에 공통으로 쓰였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시를 보통 하시는데, 공통매입세 공제로 체크가 돼요. 그러면은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다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면세사업자들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입니다. 일반 과세자 중에서 과세랑 면세를 겸용하는 사람들은 면세사업자랑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전기료를 100만큼 썼다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퍼센트만큼만 매입세 공제를 해줄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40%만큼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쪽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통 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체크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과면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면세 사업자분들은 한번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상세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신고서 3페이지 가보시면 상세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감공제세액 쪽인데요. 경감공제세액에서 뭐 만원 공제되는 거는 이미 이제 많이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거는 저희 쪽 신고 통해서 하면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간혹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요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공제를 많이 물어보세요. 요 발행공제를 모든 업종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업종, 이런 제조업, 도매업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공제가 0이라고 찍혀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는데 왜 공제 금액이 0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공제 금액이 0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보면 업종이 다릅니다. 업종이 실제와 다르고,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업종 코드를 잘못 기재하신 경우, 분명히 소매업이 맞는데 업종 코드를 임의로 작성을 하신 분들,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업종 코드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씩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업종 코드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부업종 코드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업종 코드, 소매업종 분명히 있다라고 하시면 부업종 코드를 등록해야지만 그 매출세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매업이랑 소매업 같이 한다라고 하시면은 도매업 업종 코드랑 소매업 업종 코드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매업이랑 소매업 업종 코드 각각 분리해서 다 작성을 해주셔야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 고지세액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신고할 때쯤에 홈택스에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정 고지 받아서 납부하신 게 있으면 그만큼 차감이 돼서 납부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맨 아래 차가감하여 납부할세 괄호 26번에 보시면 내가 납부할 부가세액이 나타나고, 제가 계속 이렇게 신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신고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설명을 그러고 보니까 안 드렸네요. 여기 왼쪽에 신고서 자동 생성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좀 이따가 뭐 보여드리긴 할 텐데, 기간을 이렇게 조회하시면, 기간을 조회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텐데, 기간을 조회하시면 부가신고서 확인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확인하기 버튼 누르시면 뭐 입력사항 같은 거 나와서 입력하시고 나면은 저랑 똑같은 화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있다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 텐데 지금 계속 제가 신고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면은 환급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이 되시니까 일반 환급 같은 경우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계사로 환급이 되고 조기 환급할 때는 15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서가 계속 일반 과세자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간이 과세자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이 과세자 신고서로 간단하게 조금 설명할 거랑 간이 과세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이 과세자 신고서는 일반 과세자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간이 과세자 자체가 그 매출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가 일반 과세자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거고,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10%가 아니라 일단은 그 매출의 금액에 대해서 매출세액을 구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업종별로 다 부가가치율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부가세를 산정을 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일단은 간이과세자한테는 매입세 공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매출세액, 그러니까 그 매출세액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런가? 그 매출액에 대해서 10%를 먼저 한 다음에 그 10%에서 그 다음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그러니까 납부세액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공제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일단은 매입세액 공제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전 간이과세자인데 그럼 뭐 세금계산서나 이런 적격증빙 안 받아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 괄호가 아니고 괄호 8번 3번 동그라미 보시면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치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가 그렇게 누락을 적격증빙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받으라는 취지에서 일정 부분만큼 공제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매입세액의 뭐 부가가치율만큼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받으시면 뭐 이걸 받으시려면 적격증빙을 당연히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입세액 공제랑은 조금 간이과세자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과세랑 조금 다른 점이 이거고, 그 다음에 뭐 영세율 적용분이라서 간이과세자분들 중에 수출하시는 거 있으면 그때는 여기 괄호 5번을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공제금액 다 산출한 다음에 똑같이 납부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고서가 조금 다르다. 네. 근데 간이과세자분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크게 세 가지가 많습니다. 먼저 괄호 1번인데요. 매출보다 저는 매입이 더 많은데 왜 환급을 못 받나요? 이걸 물어보세요. 이거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 있을 텐데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매입세액 공제가 없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없다라는 거부터 차관이 되는데요. 그 말씀드린 대로 간이과세자는 원래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매출세액이라는 거는 매출의 그 공급가액 곱하기 10%,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 곱하기 10%가 매출세액인데 그거에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그 매입한 금액 중 공급가액의 10% 그거에 만큼 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해요. 공제세액 제가 고려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쪽이 더 커지니까 환급이라는 게 일반 과세자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여기 신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입세액이라는 단어가 없죠. 일반 과세자 보시면 이렇게 매입세액이라고 있어요. 근데 없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하고 똥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공제세액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공제세액은 매입세액이 아닌 거예요. 공제세액은 아까 전에 요게 공제세액인 거예요. 경감공제세액. 공제세액 같은 경우는 환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환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 구조상. 그래서 납부세액은 0으로 끝납니다. 만약에 매입이 더 많다 하면.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되고, 이것도 근데 비슷한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도.
2번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신고서상의 매출세액이 공제세액보다 더 큰데 납부세액이 0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즉 나는 여기 계산구조 보면은 매출세액이 더 크고 매출세액은 합계 괄호 7번이 100만 원이고 아래에 뭐 공제세액 다 해봤자 뭐 9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서 90만 원 빼면은 10만 원 아니냐 납부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나의 매출의 총 합계 연 매출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에요. 이건 간이과세자인데 미만이면은 납부세액이 0입니다. 그러니까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이제 조금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있는 거고 다만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고는 하셔야 되고 이렇게 납부세액이 0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제세보다 매출세액이 더 크더라도 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괄호 3번인데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가액이 10%가 아니라 매입세액이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매입세 공제가 매입세 공제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 매입세 공제가 아니라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용어가 다릅니다. 매입세 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세제상 혜택이기 때문에 얘는 그 매입세 공제라고 부르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0%가 아니라 이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분들은 그래서 조금 일반 과세자랑 비교하고 막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제 뭐 용어가 되게 많은데 대부분 일반 과세자로 조금 타겟팅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해야 될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제조업종 하시는 분들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서라는 양식을 보시면 나오는 건데 이건 따로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뭐가 나와야 되는지를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만 한번 쭉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